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속 여성 히로인들 시리즈.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한국사 최초의 여성 CEO이자 한국사 최고의 여성 부자였던 거상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은 제주도 사람으로 신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양반은 아니고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적 부모를 전부 여의고 남매들끼리는 외삼촌에 맡겨져 자랍니다. 그러다 기생의 수양딸이 되어 김만덕도 기생이 되었습니다. 혹은 어릴 적 김만덕 남매가 어머니를 여의고 친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왔는데 친아버지조차 얼마 안 해서 죽고는 새어머니가 이번엔 새아버지를 데려왔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사실상 양가 부모가 전부 새부모였는데 새부모가 김만덕을 기생에게 팔아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김만덕은 조실 부모하여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기생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김만덕은 생활 자체가 굉장히 검소했다고 합니다. 검소했다기보다는 돈을 모으기 위해 입고 싶은 거 대충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죠. 하지만 계속 기생으로 있으면 본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한 김만덕은 제주 목사에게 기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했고 그렇게 천민이었던 기생에서 다시 평민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모아야 했던 김만덕이 아무 생각 없이 기생을 그만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녀도 다음 계획이 있었는데요. 바로 객주 사업, 즉 장사였습니다. 객주가 뭘까요? 객주는 주로 포구나 나루터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싣고 온 상인들의 짐을 보관해주거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숙박 사업을 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왜 하필 객주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조선 후기는 상업이 유례없는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이양법의 전국적 확산으로 농업의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 이걸 시장에다가 팔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처음 농사를 지을 때부터 내다 팔 목적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도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자급자족 경제에서 상품화폐 경제로 전환되었고 부농이라고 해서 떼돈을 번 농부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땅을 사들이며 대지주로 거듭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전국에서 특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지 못하자 왕실에선 공인이라는 어용상인들을 전국으로 보내 특산물을 사오도록 했는데 이러니 상업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시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러면 다시 상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장사꾼들도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 속에서 조선 후기 경제는 상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겁니다. 양반들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 분홍에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니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객주였습니다. 객주는 본디 물건을 팔기 위해 싣고 온 상인들의 짐을 보관해주거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숙박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더 많아지니 객주 사업도 덩달아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객주들은 사업 규모를 더욱 늘리는데 기존의 보관 및 숙박 사업만 하다가 이제는 운송 및 택배 사업도 담당하고 혹은 물건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중재하고 연결해주는 중개업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금융업에도 종사했습니다. 김만덕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잘 파악해서 객주에 뛰어든 것이죠. 다만 여자로서 상업에 종사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김만덕은 사회적 틀을 벗어던지고 객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만덕은 객주업으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제주도에서 가장 큰 객주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한 여성이 되었죠. 여성 상인으로는 유일무이했으며 아마 당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자였을 겁니다. 특히 제주도 특산물인 귤, 미역, 그리고 말총 등을 전문으로 다루었는데 김만덕의 장사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흔히들 박리담회라고 하죠. 절대 바가지 씌우지 않고 오히려 시세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장사를 추구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팔아라.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장사 방법이죠. 이걸 해낸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주변에 시세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여러 사람들이 김만덕의 기생 시절을 문제 삼으며 고소하기 일쑤였고 김만덕은 한두 번 고초를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에 대한 모든 거짓된 흉흉한 소문들은 단 한 번의 사건들로 끊기게 되었습니다. 1795년 태풍이 들어 제주도 내 농업이 망해버렸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제주도민들을 구휼하고자 구휼미를 보냈는데 이 배조차 풍랑을 만나 침몰해버리고 만 겁니다. 제주 가명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구휼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김만덕이 쌀 500섬을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한 내역은 더 상세한데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엔 영상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죠. 그래도 더 이해하기 쉽게 그녀의 기부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김만덕의 기부금으로 제주도민 전체 인구가 10일 동안은 먹을 게 충분히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시 조선의 국왕이었던 정조가 제주 목사 유사모에게 구휼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구휼하였느냐는 질문에 김만덕의 기부 사실을 알려주자 정조
정조와 조정이 김만덕을 높이 칭찬했고 정조는 친히 김만덕을 조정으로 불러 공을 치하하기로 했습니다. 정조는 김만덕을 불러 원하는 무엇이든 상으로 내려주겠다고 하자 김만덕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소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금강산 유람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까? 정조와 조선의 조정은 더더욱 김만덕의 인품에 반해 금강산 유람을 지원해 주었죠. 그런데 김만덕이 한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그녀가 머물던 집이 대단히 열악했나 봅니다. 정조의 영원한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체제공인 정조에게 김만덕이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진율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이 집 저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덕이 신을 찾아와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측은하므로 유사히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하자 정조는 탐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는 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녹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로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서 머물렀다가 봄이 온 이후에 금강산으로 내려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백길로 본향에 떠나 보냄으로써 아무런 일도 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짐의 뜻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 라고 대답했다죠.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온 김만덕은 계속 객주업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방 사람이, 그것도 제주도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기생 출신이 왕을 아련했다는 건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그러나 김만덕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재개했죠. 김만덕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은 없었지만 양손자를 입양했고 양손자에게 재산 조금 주고 나머지 그 많은 재산은 전부 제주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1812년 사망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김만덕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당대 조선의 여러 지식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조는 최재공에게 아예 김만덕의 전기를 집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산 정예경은 김만덕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덕에게는 3가지 기특함과 4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에 실린 몸으로 과부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3가지 기특함이다. 여자로서 중동이고 종의 신분으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녀로 중을 시켜 가마름에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4가지 희귀함이다. 그리고 박제가는 여자라는 운명에 항거하여 창명을 건너 서울의 궁궐에 가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명산을 구경하였으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넉넉하게 멋쟁이로 살다 간 사람으로 귀하다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참 이후 세대의 일이긴 하지만 추사치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역시 제주도 유배 시절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하여 김만덕의 증손자에게 멋진 추사체로 글귀 하나를 선물해줍니다.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뻗어나간다는 뜻이죠. 현재까지도 제주도 분들에게 김만덕의 생애는 전설처럼 전해지며 이 제주도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중 하나이죠. 제주도 분들을 넘어 우리 한국인 전체가 자랑스러워해도 손색이 없는 한국 역사 최초의 여성 CEO이자 한국 서속 가장 부자였던 여성이 김만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